기억은 대체 왜입니다. 자, 오늘 이 종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볼까요? 한 5% 가까운 상승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문매를 많이 맞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대기 중입니다. 블랙핑크도 그렇고 빅뱅도 그렇고요. 한 4월, 5월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이제 컴백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는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달라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또 받쳐줘야 될 텐데요. 어제건 32,050원에 기록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볼까요? 이 종목 뭘까요?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주가가 60%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큰 손들의 수급이 잇따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오늘도 어제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한 1%대였나?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와중에도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7% 이상의 강세권에 놓여있는 탑 엔지니어링도 점검하고 갑니다. 이마트는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바닥을 이제 확인했을까요? 각종 안 좋은 이슈거리에 참 휩싸였던 이마트이고, 그리고 유통업체 이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아쿠아일로 이런 것들에 좀 주가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3% 이상의 상승을 어제 오늘 이제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가. 저가 매수를 한다면 이런 종목 괜찮은 것인지 점검 들어갈게요. 107,000원입니다. 제넥신 볼게요. 오늘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2번, 1번 모두 바이오주 담아봤어요. 제약주. 오늘 제넥신이 8%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또 수급 괜찮거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인지 64,000원 기록되고 있는 제넥신 체크 들어갈 거고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판단도 좀 내려볼게요. 램시마 SC에 대한 판매 허가가 이제 국내에서도 떨어졌고 일단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유럽에서 판매 허가 나왔고 이제 앞으로 관건은 미국 시장을 어떻게 뚫느냐 이건데 이것도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넘게 오르면 그나마 코스닥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이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 눈여겨봐도 될지 점검 한 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먼저 챙겨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주들 다 잘 갈 때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사실 막 빛을 발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막 덩치에 맞지 않게. 그런데 올 한 해는 정말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아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대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비슷한 시각이세요?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된 그룹주들 자체가 실적이 사실 작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2020년도에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를 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 늘어나는 폭이 한 40%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00% 이상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영업이익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한 690억 정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2020년도에는 1,8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일단 트럭시마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MS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증대가 시키는 부분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트럭시마 같은 경우에 사실 유럽의 이 MS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판매사들한테 사실 매출 총 이익률의 30%를 보전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되면서 MS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직접 판매를 하게 된다라면 거기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그 향후에 보게 된다라면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 확실히 판매를 책임을 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는 상당 부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셋 중에 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이거를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바로는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영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조금 더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여타의 사실 이슈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네.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이 더 빨리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셀트리온 제약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은 실적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이 가장 나아질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판매 호조 이루어지고 있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네. 합병 얘기요. 네네. 서정진 회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주주들이 원한다면 올해 내년쯤에 뭐 합병에 대한 거를 뭐 결정을 내리겠다 혹은 뭐 고려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합병 얘기가 또다시 나오면 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병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이슈몰이를 하게 되면서 그럴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사실 합병의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예전부터 사실 대차 대조표라든지 아니면 재고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투명해지고 있고 사실상 이 시가총액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합병을 하는 게 그렇게 이로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주주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투자 의견은 뭐 좋다.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라는 시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바이오주 볼게요. 제넥신 볼게요. 오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손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이 과대 낙폭에 따라서 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은 부분 이 빅차익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통위가 지금 열릴 걸로 네.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바이오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물론 IT주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IT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팔아서 더 바이오 쪽으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이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종목들이 상당 부분 더 귀추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부터 이 매출액을 끌어와줬던 이 품목들 자체가 10년에 가까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매출 비중이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 새로운 약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시급해졌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면역 항암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네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임상 2상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3중 음성 유방암 관련돼서 1상, B상 그리고 2상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4월 달에 있는 이 암학회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을 때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다중적으로 사실 제넥신이 지금 가격도 많이 빠져 있고 기술 이전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수급을 조금씩 더 낮은 종목들 대비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모델에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물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겨우 요만큼 반등이긴 그쵸. 하지만요. 그 신규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뭐 지금 가격대도 무리가 없나요? 네, 뭐 워낙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틀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게 가격의 부담감으로 연결이 되는 건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수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시게 된다라면 이 4월 달에 이 본격적인 이 모멘텀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네. 거기서는 투자 수익률을 사실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의견을 주시는 드리도록 거네요.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셀트리온,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일 좋다고 하셨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넥시 굳이 두 개 놓고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괜찮아 보여요? 수익률 자체를 많이 올리시고 싶으신다라면은 제넥신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바이오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네. 접근하시기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둘 모두 좋긴 한데요. 우리 이제 수익률 측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귀가 쫑긋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자. 제넥신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죠?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연달아서 나오고 또 관심도 받고 좋다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다음은 이마트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넥시처럼 어제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종목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거 공통점입니다. 이마트도 비슷한 시각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르게 보수인가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마트 관련돼서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피해주죠, 사실상. 근데 뭐 그렇죠. 일부에선 네. 사실 오프라인에서 판매량이 떨어지는 부분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마트는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런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 자체는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 유저 자체가 처음에 시작 단계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작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시작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사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쿠팡이 재조명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가장 수혜를 봤다라는 말까지 네. 나올 정도로 쿠팡이 되게 이 많은 부분 이제 관심을 가져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유통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온라인 사업 부분에서 다소 좀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 부분을 과연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좋은 롤 모델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월마트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 사실 아마존에 밀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월마트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다이내믹하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온라인 사업 부분을 사실 잘 M&A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온라인 사업 부분이 증대가 되면서 이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증대가 됐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과연 이마트가 지금은 온라인 사업 부분을 쓰기라는 브랜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여타의 업체들을 M&A를 해가면서 과연 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이마트 주가의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중에 어떤 거 선택해 오셨어요? 글쎄요의 의견을 글쎄요요? 드리고요. 네. 네, 뭐 나빠요 의견을 안 드리는 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서 글쎄요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에서 이미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그런데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골치 아프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가 매수에 대한 사인은 좀 주실 수 있는 정도인가요? 현재 상황이?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세요? 이마트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은 차라리 롯데쇼핑을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롯데쇼핑이 지금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지금 나오기
얘기 나오면서 사실 매우 회사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텐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장기적인 트렌드로서 가져가려면은 이 구조조정이 마감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회사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롯데쇼핑이 조금이나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는 우리 제넥신 올려주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37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2명까지 집계 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하루 상승하면 하루 하락하는 게 반복되는 이 홀짝홀짝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입니다. 어제 상승장을 뒤로하고 오늘 다시금 환율이 장중 1,220원 부근까지 올라와주고 특히 양시장,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3거래일 연속 거의 2조 가까운 대량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는 오늘 장이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2%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076선에서 마감 지었고요. 하루 만에 다시금 2,10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특징적인 게 양봉으로 다시 올려 세우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0.35% 내림세 약부하권까지 올라와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650선 지지에 성공합니다. 654선 나타내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1,219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1,216원 70전 선에서 최종 조가가 형성이 됐고요. 아시아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지수가 하루 휴장이 끝나고 다시금 복귀를 하면서 어제 3.3%까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23,00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0.7%의 내림세 22,426선 지나가면서 조금 전 마감을 지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수가 어제 오전장에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에 3,000선을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고 오늘도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4% 현재 딱 3,000선에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홍콩 증시는 0.8% 내림세입니다. 26,62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IT 투톱이 모두 강하게 조정받으며 종가 형성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반대되는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도 폭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기관은 3거래 연속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42% 내림세 하지만 양봉권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56,500원까지 밀리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가 4거래일 연속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3.4%까지 빠지고요. 94,6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반도체 회복세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웃었던 게 바이오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강보합권 48만 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셀트리온은 장중 상승분은 그래도 조금 반납하고 거래 마쳤네요.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17만 3천 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다시 한번 7만 원 선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 68,400원까지 3.8%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HLB 다시 밀립니다. 1.4% 내림세, CJENM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13만 2,8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보톡스 쪽으로는 보시면 매기가 조금은 살아있는 모습, 메디톡스가 1.1%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는 매기가 살짝 풀린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1% 내림세를 보이면서 87,500원 나타내며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KMW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모습이고요. 0.3%의 오름세 54,400원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모두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관련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제 쪽으로 한국 알콜,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 다시금 튀어 올라옵니다. MH 에탄올이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백신 쪽으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BC 월드 제약이 최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틀 전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대 양봉 뽑아내며 거래 마쳤고 어제장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소화되면서 음봉을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금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와주는 아주 강한 모습, 시세가 급등하기 신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 2만 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19,9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BC월드 제약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19의 치료제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한 모습,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백신 관련주 진원생명과학도 4.6%, 우정바이오, 백광산업 같은 종목들도 좀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맥이 붙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0% 넘는 오름세, 바디텍 메드, 수젠텍, 랩지노미스 같은 좀 기존의 1세대 코로나19 관련주가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코로나19 관련주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 관련주가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개학 연기가 일주일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온라인 교육주들 다시 한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아주 강하게 달았거나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최근 교육 관련주 대장 역할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4% 급등입니다. 11,9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가보시면 음압병동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H 신소재가 22%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음압병동 관련주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6%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편식품 관련주, 기존 관련주가 서울식품 같은 종목들은 일제히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은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이 새로운 간편식품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10% 급등, 음봉으로 전환됐지만 4,250원까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제 유통 쪽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도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동이라는 종목이 15%까지 급등이 나왔고 장중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국동이 의류 OEM 업체인데요. 중국이 아니고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같은 쪽에 공장을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종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45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다시 원격 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쪽으로 인성정보라는 종목 8% 급등,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원격 진료 관련주도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혜주 조금 더 볼 텐데요. 전자결제 관련주가 연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스마트가 4.7%, 다날,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가 코로나19 일인해서 인터넷 소비가 늘어나고 여기까지 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진그룹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진칼이 역대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65,000원까지 시세를 뽑아내면서 처음으로 6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한진칼은 6만 원 선 터치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16% 오름세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서 더욱더 우선주 쪽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칼 우선주가 7.5%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한진칼은 전 시장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다라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쪽으로도 2%,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한진그룹주가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고 이제 3월 주총을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강했던 BTS 관련주 시세만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TS 관련주가 앞으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반락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했던 손오공이 12% 급락, 2,275원까지 밀려가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고요. DPC, LB세미콘 같은 종목들도 5%대, 2%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BTS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스도 8%까지 급락을 하면서 3,295원까지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BTS 관련주가 하루 만에 좀 시세가 급락되고 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사관 보겠습니다. 화면 위로 가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과 외국인 비슷한 물량을 받아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개인은 사자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